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서장원입니다. 오늘 새내기 학생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차세대 고율 태양전지,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 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광에 대한 연구를 왜 해야 할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이렇게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가뭄이나 호주 대산불, 독일의 대홍수 등이 지금 기후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할 때 거의 1.1도 정도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2040년까지 1.5도로 유지를 해야 이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에 해당되는데 약 4.8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그 폭염 일수가 몇 개월 이상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가뭄, 또 강수량도 훨씬 더 많아지고 앞으로 다음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그럼 1.5대로 제한을 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 최소 40% 이상 감축,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CO2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 산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수송 건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발전에서는 이러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다가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발전에 있어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송에 해당되는 전기차, 수소차의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연계된 형태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지 않고 또 전력 소모가 가장 큰 이런 도시에서 필요한 이런 도시에 맞는 도시명 태양광도 같이 개발을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시장은 어느 정도 요구되어질까요? 2018년에 전 세계 480기가와트 수준인데요. 1기가와트는 대략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요구되어지는 전력량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이 되려면 2050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설치 용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더 많은 그런 요구되어진 전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태양광 설치 용량에 대한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양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만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차세대 고율 태양지 기술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응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만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이블은 미국 신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각 전지 종류별 효율의 발자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리콘 태양지, 3호적 태양전지, 유기 태양지 등 다양한 태양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13년에 EPFL에서 처음으로 페로스카이트 태양지, 이머징 PB로서 인증료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크리트, 한국화학연구원, 또 유니스트 등 이러한 고율화 기술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뤄서 25.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실리콘 태양지와 페로스카이트 태양지를 합친 탠덤 태양지를 통해서 29.1%, 지금 현재 29.5%까지 옥스퍼드 PB에서 올렸는데요. 이러한 고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런 탑10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페로스카이트 태양지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차세대 고율 태양전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페로스카이트 소재는 어떤 물질일까요? 지금 이 보이는 광물은 티탄산 칼슘이라는 광물입니다.
이 광물의 결정 구조를 밝히다 보니 다음과 같이 옥타이드 스트럭처가 3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이런 유기 양이온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무기 양이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 구조를 이름을 붙였는데 러시아 광물학자 레포 페롭스키의 이름을 따서 페롭스카이트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옥사이드 계열이 많았고요. 지금 태양전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페로스카이트 물질은 메탈은 레드 혹은 틴, 그리고 X에 해당되는 할라이드 물질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구조식을 AMX로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을 레드 할라이드 페롭스카이트 소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전지의 원리인데요. 빛을 받아서 이런 페롭스카이트 광 반조체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익사이드 상태에서 홀과 일렉트론이 디소시에이션 돼서 각 전구가 흐르면서 이렇게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그런 태양전지 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과 달리 이제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유연한 그리고 가벼운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실리콘 위에 또 한층 올린 페로브를 통해서 텐덤 태양지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장점을 기반으로 이런 포터블 일렉트로닉스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전기차 위에 또 얹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물의 루프나 또 수직 벽면에도 놓을 수 있고 또 이런 페로스카이트 같은 경우에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참호용 태양전지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으로 활용된 레드 할라이드 페로스카이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페로스카이트 프리커서에 해당되는 PBI2, MAI 등은 이렇게 DMF 용매에 잘 녹여서 다음 같은 용액 공정을 통해서 띤 필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저블 영역을 잘 흡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1.5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빛을 받았을 경우에 익사이트 상태에서 이제 홀과 일렉트론이 바인딩 익사이톤 바인딩 에너지가 적어서 쉽게 디소시에이션이 되고 이런 하이 모빌을 통해서 트랜스포 되고 또 다음과 같이 일렉트론과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에 디퓨전 랭스가 길어서 리콤비네이션 없이도 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대표적으로 MAPB-I3가 있고요. 거기에 메틸 암모늄이라는 A 사이트를 세슘이나 FA로 치환을 해줘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대신에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혹은 그 믹스처를 통해서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밴드 갭을 다양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블루부터 레드까지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LED 소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그 조성식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바뀌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ETL 혹은 HTL 소재들이 필요하고요. 주로 틴옥사이드, TiO2 같은 ETL이 메탈 옥사이드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홀 트랜스포팅 머티리얼은 이런 고분자 혹은 유기 단분자 물질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시작부터 가장 최근의 결과들을 효율 면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09년에 일본 타미야사카 교수님이 제일 첫 번째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염료 가문 태양전지에 활용했던 TI2 위에 다이 대신에 페로스카이트를 활용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4% 이하의 효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박남 교수님께서 이 첫 번째 솔리드 스테이트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를 도입을 함으로써 소자율을 9.8%까지 올릴 수 있었고요. 유사한 시기에 유니버시티 옥스포드 헬리스네스도 비슷한 효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스트에 계신 석상일 교수님은 당시 화학연구원에서 바이레이어 페로스카이트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런 그 오버레이어 틴 필름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페로스카이트 소자 구조를 발표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방막 공정이나 페로스카이트 조성 변화 그리고 고품질 방막을 만드거나 벌크 타입에 해당되는 디펙을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소자율을 높일 수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페로스카이트 벌크뿐만 아니라 표면에 대한 디팩을 패시베이션하고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한국화학연구원과 MIT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는 페로스카이트의 고품질 방막화나 또 이러한 그 ETL의 합성법을 달리했을 때 캐리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24.2%, 25.2%를 발표해서 올해 초에 네이처에 발표할 수 있었고 표지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현재 높은 효율은 2020년 말에 유니스트에서 25.5%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 효율들은 이러한 단위 소재에서 얻어진 것이고요. 실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리콘 셀 크기 이상의 이런 서브 모듈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면적에서의 그 균일하고 그 높은 결정성을 갖는 페로스카이트 필름을 형성을 해야 되는 공정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페로브스카이트 프리커서와 솔벤트 사이의 인터랙션 관계를 이해하고 이런 대면적 코팅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용액 공정을 통해서 이 디파지션과 그다음에 결정성 제어, 어닐링 동안 이런 뉴클레이션 그로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옵티마이즈드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상업적인 요구되어지는 그런 특성에 걸맞는 공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허용이 되는 그런 솔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의 연구에 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그 엔넬 모즈 차트에서는 파나소닉에서 약 900cm 제곱의 크기의 그 페롭스카이트 썸 모듈을 발표했고요. 17.9%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효율을 구현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스케일러블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뭐 잉크젯이나 그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양이나 쉐입을 구현을 해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린팅을 통해서 페로스카이트 방막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로스카이트 태양연지가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페로스카이트 소재가 갖고 있는 인트린직한 안정성 문제, 특히 외부의 열에 의한 분해라든지 수분에 취약한 점, 그리고 옥시즌에서 루미네센스가 있을 때 포토 데그라데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디바이스 안에서 ETL이나 HDR, 메탈 등 서로 연관이 되어 이런 익스트린직한 부분에서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탈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디티브 이동이라든지 아이오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일부 페로스카이트 표면에 새로운 와이드 밴드 갭층을 도입을 하고 HDL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높인 그런 경우의 예도 있습니다. 또한 그 카본 전극을 활용을 해서 보다 이제 장기적인 그 수명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모듈에서 각 계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면 처리나 새로운 층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모듈에서의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런 아웃도어나 이게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하시한 조건에 대한 더 높은 정도의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지금 요구되어진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이런 유연 소자를 만들 수 있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전에는 이러한 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19%에 이르렀고요. 지금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20.7%까지 효율을 얻을 수 있었고 기존의 플렉서블 CIDS에서 가장 높은 20.8%와 아주 근접한 효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대면적 플렉서블 모듈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롤-투-롤 공정을 할 수 있다면 결국 고속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용액 공정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파일럿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공정이라든지 이러한 방막화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는 아주 새로운 공정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어, 연구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저희 연구실은 태양에너지 유기 하이브리드 전자연구실입니다. 그래서 페로스카이트 고열 안정성 태양전지 그리고 소재를 공부하고 그것을 방정자 응용해 하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에서 텐덤 태양전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새내기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보시는 이런 케미컬 엔지니어링, 뭐 솔루션 케미스트리, 또 인터페이스, 유기 고분자 사이언스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명화학공학과의 기초 수강 과목들을 이해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와 페rovskite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